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종입니다. 오늘 컨텐츠는 저번에도 예고해드렸듯이 076형 강습 상륙함입니다. 이 배는 여러모로 상징적인 배라고 생각을 해요. 어쩌면 이제 중국은 미국을 이제 능가한 존재가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 이 배를 어떻게 비유하느냐, 개인적으로 이 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배가 뭐냐? 렉싱턴급 항공모함이에요. 왜 갑자기 2차 세계대전에 항공모함을 가지고 오느냐? 렉싱턴급 항공모함이 가지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랑 이 076형 강습상륙함의 의미랑 좀 비슷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과연 제가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그 점에 대해서 한번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그럼 시작해보도록 하죠. 이제 영상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076형 상륙함의 영상인데 멋있죠? 첫 번째 특징, 함교가 두 개입니다. 이거를 이제 듀얼 아일랜드라고도 하고, 요새 이제 평가판을 깐 배들의 메타가 전부 다 함교가 두 개예요. 이게 왜 이렇게 함교가 두 개냐? 퀸 엘리자베스로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퀸 엘리자베스고요. 아일랜드가 지금 앞에 하고 뒤에 하나씩 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임무 분담인 것도 어느 정도 맞아요. 근데 임무 분담인 이유보다는 엔진 때문에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퀸 엘리자베스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 엔진이 있어요. 여기 엔진 있고 여기 엔진 있어요. 연도를 이렇게 두 개로 나누면 그냥 엔진에서 바로 그냥 배기구를 직방으로 연결해버려서 연돌 설계를 좀 효율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설계 장점이 있어서 요새는 함교를 두 개로 나누는 거고요. 겸사겸사로 함교를 두 개로 나눠보니 앞에는 이제 항해를 하고 뒤에는 이제 항공 관제를 하고 이렇게 두 개로 나누다 보니까 생각보다 효율적이다라고 이제 결론이 나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보이는 특징, 여기 엘리베이터 있죠? 측면 엘리베이터가 두 개가 있습니다. 오른쪽에 여기 측면 엘리베이터 하나, 그리고 여기 우측에 측면 엘리베이터 하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이제 아메리카급 강습 상륙함에서도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생각해보니까 반대네? 아메리카급 같은 경우에는 함소 쪽 기준 좌측에 엘리베이터 하나, 우측에 엘리베이터 하나 이렇게 있거든요. 얘네들은 우측이 1번이고 좌측이 2번, 이런 구조예요. 신기하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넓습니다. 이게 전폭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넓어요. 제가 찾아봤을 때 43에서 45m쯤 됩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라고 할 수 있잖아요. 자, 아메리카급 같은 경우에는 여기까지 여기까지 길이가 34m예요. 얘는 이제 43, 아무리 짧아도 43m고 얘 같은 경우에는 34m, 한 10m가 차이가 난다. 10m가 차이가 나면은 얘가 넓잖아요. 얘가 훨씬 더 넓으니까 여기에 더 많은 항공기들을 주기할 수 있어요. 사실은 퀸 엘리자베스급에서도 보여줬어요. 퀸 엘리자베스가 한 폭을 넓힌 이유가 항공기를 택싱을 할 때 하고 주기를 할 때 이함하고 착함하는 항공기에 부딪힐 수 있다라는 문제점이 좀 있었거든. 그것 때문에 한 폭을 넓히는 게 더 낫더라라고 나와서 퀸엘은 그렇게 넓혔거든요. 076형도 퀸엘에서 이제 언급한 그 교훈을 받아들여서 이렇게 넓힌 거라고 생각이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내가 봤을 때는 이것 때문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 사용하는 이제 무인 드론인데 G21이라는 무인 드론이래요. 얘를 이제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폭이 넓어진 게 아니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겸사겸사 만약에 한 폭이 넓잖아요. 경납고의 넓이도 덩달아 올라가요. 이렇게 보면은 항공모함 같다는 느낌이 들잖아요. 웰 덱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항공모함이 아닌 거예요. 아무리 커져도 웰도크가 있으면 항공모함이 아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알겠지만은 기존에 보이던 항공모함과는 다르게 폭 대비 전장이 그렇게까지 길지 않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위키나 이런 데에서는 아메리카급 상륙함이랑 배수량이 같다 이렇게 돼 있는데 중국 쪽 정보나 이런 데를 보면은 이거는 아메리카급 강속 상륙함보다 배수량이 적어도 10,000톤 이상 크다 라는 얘기가 나와요. 얘 지금 50,000톤 이상이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옵니다. 50,000톤 이상이면은 과거 에식스급 항공모함은 이미 뛰어넘었고요. 퀸 엘리자베스급이 70,000톤이거든? 그거에 비해서 조금 더 작은 샤를 드골함보다는 큰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보이는 특징, 캐터펄트 있습니다. 이 캐터펄트는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한다고 지금 중국은 주장하고요. 이멀스입니다. 그래서 전체 스펙을 보면은 배의 전체 전장은 263m, 여기 전폭은 43에서 45m 정도 된다 라고 지금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캐터펄트 있는 게 어이가 없다. 근데 캐터펄트는 이젠 대세가 될 거예요. 뭐 자세한 레이더나 뭐 그런 스펙에 대해서는 지금 중국에서 공개한 게 없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는 여기 보면 CIWS나 뭐 이런 거는 기존에 중국 수상함들이 사용하는 그 CIWS를 그대로 사용한다.
조금 특이한 거는 사출할 때 슈터가 여기 있거든? 항공 갑판에서 항공 요원들이 수신호하는 거를 보고 함재기를 쏜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을 슈터라 그래요. 그런 역할은 항공 갑판 중앙에 캐터펄트 있으면 캐터펄트와 캐터펄트 사이 이쯤에 있는데 이 배는 특이하게 이제 사이드로 좀 빠져있는 그런 구조네요. 아마 이거는 내가 봤을 때 그거 같아. 이제 중국도 어느 정도 항공모함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만의 교리가 쌓인 거야.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더라 라는 게 생겨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마 운영을 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얘는 분류가 뭐냐, 이 친구의 공식 명칭은요 강습 상륙함이 맞습니다. 여기에 무인기 운용 항모라는 타이틀이 추가돼 있어요. 그래서 얘가 함종 기호가 그냥 단순히 LPH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 아직까지 이 함종 기호를 못 받았어요. 아까 말했듯이 드론은 GJ21 같은 드론을 사용하고요. 유무인 복합 항공모함으로 사용할 예정이고, 실제로 이거는 중국의 어디 기지로 알고 있는데 위성이 찍혔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갑판에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에 대해서 지상에서 연구하는 그런 거거든요. 이런 걸 토대로 봤을 때 076형은 100% 무인 드론 항모로 사용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설계된 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문점인 게 하나 있죠. 여기 보이는 캐터펄트 있잖아. 왜 굳이 캐터펄트를 사용하냐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도 그럴 게 무인기를 사용할 거면 평가판 깔아도 돼. 독도함에서 무인기 이함하는 거 한번 봤잖아요. 그런 것처럼 무인기는 그냥 평가판에서 이함할 수 있어요. 가볍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캐터펄트를 사용했냐, 무인기가 커져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유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예요. 왜 유인기를 운영하냐, 이거 무인기 드론으로 사용할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무인기를 제대로 운영하려면 유인기가 필요해요. 자, 여기 무인기가 있어요. 놀랍게도 무인기고요. 적 베이스가 여기 있어. 여기에 폭격을 때릴 거야. 근데 무인기가 혼자서 폭격을 할 수가 없어요. 무인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후방에 거대한 유인기가 있어줘야 돼요. 얘랑 계속 교신을 해야 돼요. 근데 왜 굳이 유인기로 하냐, 교신 거리가 멀면 그럼 딜레이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이 거리만큼 딜레이가 발생을 해. 그렇기 때문에 무인기를 제대로 운영을 해주려면 어느 정도 이제 무인기랑 가까운 곳에서 유인기가 직접 컨트롤을 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인공지능은 약 인공지능이에요. 약 인공지능을 사용하는 지금 시대에서는 무인기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선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을 해줘야 돼요. 이거를 멈티라 그래요.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유무인 복합체계라고 합니다. 이런 유무인 복합체계를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전력이 필요하냐, 무인기는 이런 애야. 그럼 이 유인기는 뭐냐, 무슨 전투기 같은 게 아니고요. 이런 애가 뒤에 있어. 이런 식으로 해서 지휘를 해요. 그러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있겠지. KJ500이라고 이런 애가 있어. 이런 애를 컨트롤해요. 이런 애를 사출하기 위해선 이런 캐터펄트가 필요합니다. 갑판에 착함시키기 위해서는 어레스팅 와이어가 필요하겠네요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어레스팅 와이어 여기 있잖아요. 옆에서 보면은 좀 더 티가 나는데 여기 어레스팅 와이어. 무슨 2차 대전 항모같이 해놨네. 제가 봤을 때 이렇게 한 이유는 경사갑판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굳이 앵글드 덱을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본격적으로 앵글드 덱을 설치를 하고 본격적으로 그런 항공기를 운영을 할 거면 항공모함을 만들면 되잖아. 얘의 정체성은 어디까지나 강습 상륙함 겸 무인기 운용 항공모함이에요.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해서 보조적인 유인기를 사용할 수 있게 만든 거지, 얘를 본격적으로 항공모함으로서 사용하진 않겠다라는 게 여기서 보여요. 굳이 경사갑판을 만들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이멀스, 그럼 얘는 뭐냐, 이거 제가 중국 쪽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 캐터펄트 그대로 썼다고 지금 얘기가 들리거든요. 요 캐터펄트를 여기다 그대로 썼대. 30톤 정도의 항공기도 사출할 수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심지어 이제 유사시 전투기 같은 경우에도 사용할 수 있겠죠. 갑판 위에는 그냥 다 항공기를 깔겠다, 전투기로 다 깔겠다라고 하면은 항공모함으로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일자형 갑판이고 경사갑판을 채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티 제한은 분명히 있겠죠. 아마 이제 항공모함하고 비교하면은 소티 차이가 꽤 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항공모함을 운영을 할 수 있잖아.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항공모함이 이미 있잖아요. 그래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 이 이멀스 지금 여기서 한 기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 076형을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여기선 캐터펄트가 2개죠. 실제로 이 076형 있잖아요. 요거 지금 알려진 내용에 의하면 요 엔진을 뭘 썼냐, 통합 전기 추진 썼습니다.
자, 통합 전기 추진이 그럼 뭐냐? 현대 군함들은 엄청나게 전력을 많이 쓰거든요. 뭐 일단 기본적으로 레이더라면 레이더를 쓰고 추진 방식도 전기 모터로 많이 바뀌어가지고 전기 모터도 사용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이제 캐터펄트 같은 것도 전자식 캐터펄트를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레이저 웨폰도 나오고 미래에도 엄청나게 많이 사용할 예정이에요. 엔진에 직결해가지고 프로펠러를 돌리는 것보다 차라리 기존에 썼던 가스터빈이나 디젤 엔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발전기로 사용을 하자. 얘네들을 발전기로 사용을 하고 거기서 나온 전기를 전기 모터에 연결을 하든 전자식 캐터펄트에 연동을 하든 레이더에 연동을 하든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라고 얘기가 나와서 웬만한 이제 대형 전투함 같은 경우에는 통합 전기 추진 방식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퀸 엘리자베스도 핵 추진은 아니지만 통합 전기 추진으로 운영돼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이 통합 전기 추진 이 용량이 얼마인가, 이것도 이제 중국 측 정보를 찾아봤는데 대충 최대 출력이 78메가와트 정도 된다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굉장히 큽니다. 78메가와트면. 050도 알레이버급에 비해서 전기 생산량이 3배가 되거든요?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도 이제 배수량이 크니까 훨씬 더 많은 발전량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건 자명한 사실이에요. 근데 이 78메가와트면 굳이 이제 이멀스를 한 개만 사용할 필요가 없거든? 2개 사용할 수 있어요. 2개를 사용해도 전력이 남아. 그래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1번함만 건조됐거든? 근데 1번함은 어차피 테스트배야. 얘 테스트배니까 이 캐터펄트를 테스트를 하고 괜찮다 싶으면 2번함부터는 캐터펄트를 2개 달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돌고 있습니다. 캐터펄트 2개 깔기에는 캐터펄트가 너무 길어 보이는데요. 캐터펄트를 단축시킬 수도 있겠지. 그냥 요거를 만들었다 해서 요 길이만 써야 되는 건 아니에요. 단축시킬 수 있어요. 이건 좀 예시가 다르긴 하지만은 증기식 캐터펄트를 사용하는 샤를드골급 있잖아요. 걔가 미국의 증기식 캐터펄트 그거를 단축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해서 단축시켜서 쓸 수 있어. 이제 경납고 얘기할게요. 076형 경납고인데 얘는 특징은 뭐냐? 여기에 항공기, 그리고 여기에 상륙 장비가 있습니다. 상륙 장비는 웰독을 통해서 이쪽으로 나가고요. 항공기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발진을 하는 구조입니다. 출구가 2개인 거예요. 중국 밀덕 친구들이 이제 만든 건데 캐터펄트 바로 아래쪽까지 경납고가 이렇게 길게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항공기 적재량이 생각보다 많을 거로 추측이 돼요. 적어도 20기 이상은 적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유인기, 무인기 구분이 없이 적재를 하나요? 그렇겠죠. 굳이 나눌 필요가 없잖아. 어차피 같은 항공기로 쓸 거야. 갑판에 올려서 이함시키는 게 목적이란 말이야. 그러면은 유인기냐 무인기냐를 굳이 나눠서 이렇게 적재를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물론 정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무인기를 적재하는 구간이 따로 있고 유인기를 적재하는 구간이 경납고 내에서는 나눠줄 수는 있겠지. 근데 물리적으로 경납고를 나눌 필요는 없다는 거야. 무인기도 점점 대형화되는 추세라서 딱히 부피는 안 줄어들 듯. 네, 맞아요. 그렇게도 생각해도 돼요. 제가 이제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무인기 크기는 무조건 커집니다. 레이더 궁금해지는 부분이네요. 레이더 스펙이 공개가 안 됐어요. 우리 중국 친구들이 스펙을 그렇게 시원하게 공개하진 않더라고. 다만 확실한 거는 076형 상륙함이 무슨 갑자기 뿅 하고 나온 애가 아니에요. 다 그 중간 과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요거는 075형인데 075형 상륙함은 실제로 이렇게 운영을 해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 항공기 갑판 이렇게 넓게 깔고 그 다음에 그 아래 상륙장비 이렇게 넓게 깔았단 말이야. 이거를 확장한 게 076형인 건 확실합니다. 자, 이제 의의를 좀 써야 될 것 같아. 자, 얘 의의가 뭐냐. 자, 첫 번째, 상륙 시에 자체적인 항공 지원이 가능해요. 076형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해병대를 태우고 상륙장비를 태우고 상륙전을 시도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갑판에서 헬기와 항공기를 띄워가지고 이제 항공 작전도 가능하고요. 원래는 근데 그런 항공 지원 같은 경우에는 공군하고 항공모함이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근데 076형 같은 경우에는 상륙전을 할 때 필요한 그런 지원 세력을 굳이 항공모함한테 빌려서 쓸 필요 없이 얘가 자체적으로 알아서 할 수 있다. 이게 큰 장점이에요. 상륙전 시에 항공 지원을 담당할 수가 있는 애면은 그러면 항공모함하고 중국 공군 같은 경우에는 대만 공군이나 그리고 미국 해군과 공군을 상대하면 되겠지. 임무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요. 얘 하나로. 자, 두 번째로 경항모로서 쓸 수 있습니다. 여기에 조기경보기를 띄워가지고 이함시키고 무인기를 또 이함시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장점이 있냐. 자, 경항모의 정의가 무엇이냐. 일단 이거부터 좀 정의를 할 필요가 있는데 원래 경항모의 정의는요. 정규 항공모함의 소티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해요.
모든 항공모함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소티가 제한이 돼 있어요. 항공기로 할 수 있는 임무라는 게 적을 공격하는 것만이 아니잖아요. 제공권을 확보하고 적이 있는지 정찰을 하고 이런 다양한 임무들이 있잖아. 근데 이런 다양한 임무를 하루에 다 소화한다고 치면은 그만큼 공격 임무나 훨씬 더 중요한 임무들을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만약에 076형을 경항공모함처럼 사용을 한다. 정규 항공모함 같은 경우에는 전자전 그리고 공습 뭐 이런 굉장히 중요한 임무에 할당을 하고 076형 같은 경우에는 무인 드론 띄워가지고 정찰해. 무인 드론 띄워가지고 폭격할 곳 정보를 얻어. 뭐 이런 식으로 역할 분담을 하면은 바다에서 항공모함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실제로 아메리카급이 그런 역할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메리카급은 강습 상륙함이라서 항공모함은 아니긴 한데 얘 유사시의 임무가 자기 주변의 제해권을 제한적으로 확보하는 거예요. 왜? F-35B가 있으니까. 그래서 경항공모함의 역할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 멀티롤 성능이 가능합니다. 가끔씩 저는 상륙함을 볼 때마다 어떤 애가 떠오르냐면 전 얘가 떠올라요. 진짜 농담이 아니라 얘랑 좀 같은 개념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 얘 결국은 21세기 항공전함 아니야? 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요새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일단은 왜 항공전함이랑 같다고 생각했냐? 일단은 어정쩡하게 반은 상륙 장비를 채우고 반은 항공기를 채우잖아. 어정쩡하게 항공모함으로서 쓸 수 있고 어정쩡하게 상륙함으로서도 쓸 수 있잖아. 이건 사실상 그러면 한 배 안에 상충되는 인물을 두 개를 집어넣고 같이 하라라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배가 많이 나오는 게 그렇게 좋진 않겠다라고 예전엔 생각을 했는데 요새 생각이 바뀐 게 이세급 같은 경우에는 육각형은 맞아요. 많이 모자란 육각형이었거든. 076형 같은 경우에는 꽉 찬 육각형이거든. 그리고 심지어 일본 같은 경우에는 전력이 부족해가지고 그냥 한 배에 이것저것 다 몰아넣는 그런 구조를 가졌지만은 중국은 그렇지 않아요. 이미 지금 항공모함은 4척을 가지고 있고요. 다른 이제 상륙함들도 075형을 비롯해가지고 전력이 많이 구축이 돼 있어요. 이렇게 구축돼 있는 상태에서 이런 배가 나타나서 임무를 수행을 해. 그러면 사실상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아지죠. 왜냐면 멀티롤하게 쓸 수 있으니까. 어차피 각 잡고 소티 뽑아내려면 중형 항모 있으니 저런 작은 멀티롤 항모가 훨씬 유리하긴 하겠네요. 그쵸? 자, 그럼 우리한테 주는 의의는 뭐냐? 더 이상 후발주자가 아니에요. 이런 아이디어는 모든 나라들이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본격적으로 이제 현실로 옮기는 거는 이제 얘네들이 최초란 말이죠. 우리의 기존 의식은 미 해군이 선도를 하고 기타 해군은 그 트렌드를 따라간다라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요새 중국 해군 보면요, 더 이상 미 해군이 선도하는 것 같다고 보이지 않아요. 그걸 어느 부분에서 느꼈냐면 055형이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레이더 통합을 못했어요. 아직까지도 통합 마스트를 구현하지 못했어. 근데 이미 중국은 통합 마스트로 해서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과연 미국이 진짜로 이제 선도하는 게 맞나? 진짜로 미국이 이제 중국 해군에 비해서 뒤처진다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무서운 신호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마치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대영 제국과 미국의 관계를 보는 것 같아요. 제가 앞에 사전에 렉싱턴급 항공모함 얘기했잖아요. 굉장히 상징적인 배거든요. 이때 당시에 항공모함이라는 개념이 처음 생겼을 때 미 해군이 얘를 만들었을 때는 어떤 개념이었냐? 앞으로 항공기가 점점 더 거대해질 거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항공모함도 커져야 된다라고 먼저 선구적인 생각을 해가지고 이런 배를 만들었어요. 이전까지는 이 정도로 배수량이 큰 배를 만들지 않았어요. 영국도 이런 배를 안 만들었어. 근데 미국이 만들었어요. 그것도 두 번째 항공모함에서. 심지어 얘는 추진 방식이 하이브리드예요. 얘 모터로 돌아갑니다. 저는 076형 상륙함을 볼 때 얘를 보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때 당시에 미국 포지션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두 번째는 뭐냐? 자, 우리나라의 유무인 전력함 있잖아요. 진짜로 옳은 진행 방향인 것 같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무인 체계를 활용한 한국형 항공모함이거든요. 근데 요거 보면 아까 076형을 보고 와서 느끼는 거지만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나요? 다만 이제 경납고 사이즈가 좀 작은 걸 봐서는 한 4만 톤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이렇게 만든 것 같은데 이 방향이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제가 이제 이즈모급을 보면서 생겼던 그 고구마가 여기서 와서 풀렸어요. 자, 이게 이즈모급이고요. 그리고 이게 076 이건데
엘리베이터의 위치입니다. 이 여기 엘리베이터는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여기는 측면 엘리베이터 이렇게 있거든. 항공기를 제대로 운영을 하려면 엘리베이터가 바깥으로 빠져 있는 게 맞아. 왜냐면 안쪽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면은 이 공간 안에 항공기가 다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운영이 좀 애매해. 내부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그냥 좀 넓게 만들면 항공기 싣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내부에 이렇게 설치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내부 공간을 파먹는다는 소리거든요. 이 공간은 바깥쪽으로 빠지잖아. 그러면서 훨씬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이만큼 바다 밖으로 삐져나가도 되잖아. 그만큼 공간 활용성이 더 좋다는 거 아니야. 근데 이즈모급을 볼 때마다 항상 그 고구마가 있었어. 076형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하러 그렇게 하냐, 그냥 다 측면으로 빼라. 아메리카급 상륙함처럼 효율적인 설계가 되었다. 뭐 여튼 오늘 컨텐츠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하고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뭐 주저리 얘기했는데 결론은 중국 존나 무섭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안녕. 끝.